왜 생명체마다 각 종마다 이렇게 수명이 다를까? 한 2040년쯤이면 인간 수명이 120살이 넘을 거다. 이 아이들은 텔로머레이즈 활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론적으로는 영생이 가능합니다. 원장님, 인간은 왜 100살까지밖에 못 살까요? 몇 년 남았지? 한참 남긴 했는데 PD님 나이면 앞으로 한 100살 이상 사는 게 가능할 거예요. 서서히 나이 드는 걸 뭐라고 하죠? 노화? 그쵸, 노화라고 하죠. 그 노화는 질병일까요? 아닐까요? 나이 든 상태?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은데요? 병은 아닌 것 같은데? 그쵸? 그런데 2018년 세계보건기구에서 노화, 올드에이지를 질병 코드를 넣어줬어요. MGEA라고. 노화는 질병이라는 거죠. 즉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오, 노화가 질병이고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면 늙지 않고 계속 젊게 살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꽤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한 2040년쯤이면 인간 수명이 120살이 넘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그런 학자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먼저 노화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노화가 왜 일어나는지 알 필요가 있겠죠. 노화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환경적인 요인은 먹고 자고 마시고 활동하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니까 각자 개개인의 노력에 대한 몫이 좀 크겠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따로 잠깐 다뤄볼 거고요. 먼저 유전적 요인이 있어요. 우리 몸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몇 개쯤 될까요? 30만 개? 틀렸는데 30조 개로 돼 있어요. 오, 근데 뭐 사실 지금 이게 30조 개지만 맨 처음에 몇 개로 시작했어요? 한 개? 그래, 한 개. 오, 한 개의 그 수정란에서 이렇게 큰 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한 개의 세포가 심장도 되고 발가락도 되고 코털도 되고 이렇게 막 하는 세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세포들이 제대로 분화하려면 설명서가 필요해요. 그걸 우리가 유전자라 그러죠. 그 설명서를 계속 이 세포에서 이 세포로 분화할 때마다 복사 또 복사. 자, 우리가 복사기에다 문서를 넣고 복사하고 그 복사한 걸 또 복사하고 복사한 걸 또 복사하고 몇 번 하면 어때요? 나중에 글씨도 이상해지고 그런 실수들이 생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세포가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대로 된 세포가 아니고. 그걸 우리가 이제 흔히 노화세포 또는 좀비세포라고도 하고, 또는 그게 좀 더 이상해지면 그걸 암세포라고 해요. 그리고 또 세포가 계속 분열할 수는 없어요. 분열을 하다 보면 결국엔 더 이상 분열을 못하고 죽어요. 그게 이제 헤이플릭 한계라고 해서 아무리 우리가 환경을 잘해주고 좋게 해줘도 결국은 세포가 분열하다가 죽어버리더라. 인간세포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60번 정도로 알려져 있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세포 단위에서의 노화의 원인이에요. 근데 복사를 하면 되는데 왜 복사할 때 자꾸 문제가 생길까? 문제만 안 생기면은 우리는 영생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런가 봤더니 DNA 사슬이 복사될 때는 한 방향으로 이렇게 복사를 해요. 한 방향으로 이렇게 복사하다 보면 조금 밀려. 그래서 끝부분이 복사가 안 돼요. 그거를 우리가 말단 복제 문제, end replication problem이라 그러는데, 복사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 끝에 자꾸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방지하려고 DNA 끝에는 아무 의미 없는 염기 서열들을 배치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책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가득 있어요. 근데 우리가 책을 갖고 다니다 보면 겉 표지가 해지고 뜯어지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앞 표지 한 10페이지, 뒷 표지 10페이지에는 제목, 머리글, 저자의 말, 속지도 들어가 있고 그런 거야. 그래서 그냥 그거 없어도 돼. 그런 내용들이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염색체 끝에 붙어서 그게 없어져도 되는, 염색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걸 이제 텔로미어라 그래요. 그래서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세포가 이제 정상세포가 아닌 거죠. 이상해요. 기능도 못하고 살아는 있는데 바보 같아. 그걸 우리가 이제 좀비세포, 좀비처럼 살아는 있는데 기능을 못하는, 지 혼자만 기능 못하는 게 아니라 주변 세포도 같이 이렇게 만들어줘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계속 그런 좀비 세포들이 많아져요. 혹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제가 옛날에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을 때 나는 막 너무 슬퍼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얘는 제 명을 다 산 거라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는 막 너무 일찍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왜 생명체마다 각 종마다 이렇게 수명이 다를까, 그런 의문을 좀 가져본 적이 있었는데, 혹시 PD님 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딱히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심박수가 좀 빨리 뛰는 아이들수록 수명이 짧다. 그래서 나도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건 좀 예가 많아서 그건 좀 틀리고요. 아까 제가 세포가 계속 복제될 때마다 유전자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돌연변이가 되고 암세포가 되고 그런다 그랬죠. 네. 그러면은 세포 복제를 많이 할수록 그런 돌연변이에 대한 암이 생길 가능성이 크겠죠. 새우랑 고래랑 누가 세포수가 많을 것 같아요? 고래 아닐까요? 그쵸? 당연하죠. 어차피 고래도 세포 하나에서 그 어마어마하게 큰 고래가 된 거니까. 그러면은 새우랑 고래랑 어떤 동물의 세포가 더 세포 분해를 많이 한 걸까요? 당연히 고래 아닐까요? 그쵸? 당연히 고래가 많이 한 거죠. 그러면은 어떤 동물에서 암이 많을까요? 큰 동물? 당연히 고래죠. 그쵸? 근데 사실은 반대예요. 한 생명에 세포수가 많을수록, 즉 세포수가 많다는 얘기는 크기가 크다는 얘기죠. 그럴수록 돌연변이가 적게 생긴대요. 즉 암에 안 걸린다는 거죠. 그걸 피토스 패러독스라 그래요. 그 이유가 먼저 첫 번째로 큰 동물일수록 세포 내에 암흑제 유전자가 많고 활성화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개체 자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암이 나름 잘한다고 잘하는데 그래 봐야 큰 개체 안에서 암이 차지하는 비율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율이 작아. 그래서 웬만한 암덩어리 갖고는 고래는 간에 기별도 안 가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아무리 고래가 커도 암세포도 엄청 무한정 커지니까 결국은 암세포가 뭐 이따 심해지면 위험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암세포라는 건 돌연변이가 잘 생기는 세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포가 계속 분열하는 과정에서도 또 돌연변이가 생겨나죠. 결국 이게 암세포한테도 또 암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생긴 암 조직에 있었던 암 조직 내에서도 또 암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 조직을 또 죽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암이 암 걸렸다고. 그래서 실제로 포유류들이 세포 분열을 할 때 얼마나 돌연변이가 각 종별로 달리 생기나 조사를 해봤어요. 그게 이제 2022년도에 네이처지에 발표됐어요. 16종의 포유류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덩치가 크고 또 수명이 긴 종일수록 수명이 짧고 작은 아이들에 비해서 돌연변이율이 확실히 적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오래 살다 보니 각각의 수명이 끝날 때까지 거의 같은 비율의 돌연변이를 갖게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긴 수명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죽을 때는 비슷한 비율의 돌연변이 암세포를 갖게 된다. 그래서 오래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돌연변이가 적은 게 좋다는 거를 알았어요. 저 암도 안 생기고 오래 살고 무조건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 개체 입장에서 보면 돌연변이가 없는 거는 참 좋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전환을 생각을 바꿔보자고요. 이걸 종의 전체로 확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연계에서 말하는 진화라는 게 뭘까요? 점점 발전하는 거? 진화라는 건 발전하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원숭이 같이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허리를 피다가 두 발로 걷다 점점 멋있어지고 이렇게 되는 게 진화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자연계에서의 진화는 방향과 목적성이 전혀 없습니다. 환경이 바뀌었을 때 우연히 바뀐 환경에 적응하기 좋은 돌연변이를 가진 개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가 살아남기가 좋으니까 자손을 남기게 된 것. 그 과정을 우리가 진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는 결코 퇴보도 진보도 아니에요. 적응하는 과정인 거죠. 진화의 원동력은 돌연변이에요. 이런저런 돌연변이 중에 우연히 바뀐 환경에 적응하기 좋은 성질을 가진 게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종이 또 번성할 수 있고 우리 인류가 돌연변이를 통해서 이 모습을 갖춘 거고요. 결국은 돌연변이가 적은 것보다는 많을수록 한 개체는 살아남을 확률이 떨어지죠. 빨리 죽게 되겠지만 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적응력이 더 좋아지니까 종 자체에서는 유전자를 널리 퍼뜨리고 번성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다르게 보니까 또 그런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쥐같이 수명이 짧은 동물들이 잘 적응해서 어디서든 잘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의외로 완전 진짜 오래 사는 쥐도 있어요. 벌거숭이 두더지쥐라고, 두더지가 아니라 땅을 파고 살기는 하는데 쥐예요. 근데 귀엽진 않아요. 정말 별로 키우고 싶지 않아요. 보통 쥐가 수명이 한 2년? 햄스터 같은 것도 키워도 2년밖에 못 자라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수명도 짧고 암 발생률이 높으니까 노화 연구에 많이 이용되거든요. 근데 벌거숭이 두더지쥐는 수령이 무려 30년. 사촌인 설치류들과
비교하면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800년 사는 거예요. 진짜 대박이죠. 네. 그래서 그런 또 다른 의미에서 노화 연구에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꾸 암이 발생되고 좀비 세포가 되고 이런 게 노화의 원인이고, 그렇게 되는 원인은 유전자 끝에 있는 텔로미어가 짧아지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또 고쳐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걸 텔로머레이즈라 그래요. 그래서 보통 60번을 분열하면 이제 세포가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한없이 분열하는 세포가 우리 몸에도 있어요. 먼저 생식세포, 그건 계속 분열해요. 그 다음에 암세포, 얘네들은 왜 그러냐면 텔로머레이즈가 활성화되어 있어갖고 계속 텔로미어를 길게 하니까 분열을 해도 텔로미어가 괜찮고 괜찮으니까 계속 분열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특징적으로 잘 발달된 동물이 하나 있어요. 바닷가재. 가재? 어제 먹은 그 바닷가재. 어제가 아니라 한 3년 전에 먹었던. 이 아이들은 텔로머레이즈 활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론적으로는 영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실제로 자연계에서 바닷가재는 이제 탈피를 하잖아요. 탈피하는 과정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다네요. 그 과정에서 탈진해서 죽는 경우, 잡아먹혀서 죽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세포 자체는 계속 분열해서 영생할 수 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스페이스A에서 화성에 인류를 보내려고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의문을 가진 거예요. 우주에 가면 노화가 빨라지지 않겠냐, 그래서 수명이 좀 짧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또 그런 걸 또 연구를 좀 하게 됐어요. 어떨 것 같아요? 뭔가 중력이 없으니까 조금 달라질 것 같긴 해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 지구는 방사선으로부터 프로텍트 되고 있는데, 우주 방사선 또는 그 한정된 공간 안에서 살고 있는 그 스트레스,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노화가 빨라질 거라고 당연히 예상을 했어요. 물론 원해서 그런 거는 아니었지만 340일 정도 우주 정거장에 교체를 못하고 갇혀 있었던 우주인이 있어요. 스콧 켈리라고. 근데 그분이 지구에 쌍둥이 형제가 있어가지고 둘을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농담으로 우주 정거장에 갔던 스콧 켈리를 너가 6분 13초 젊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게 상대성 이론. 빨리 움직이면 시간 지연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젊어졌을 거라고 사람들은 농담으로 얘기를 했는데, DNA를 분석해 보니까 신기하게 세포 단위에서는 실제로 텔로미어의 길이가 더 길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좋다만 건 지구로 돌아와서 조금 지나서 다시 검사해봤더니 다시 짧아졌어.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텔로미어가 노화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키라는 거죠. 그러면 원인을 알았다면 해결 방법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연구되고 있나요? 제가 앞에서 말했던 부분들이 다 지금 연구가 되고 있어요. 텔로미어가 길어져야지 세포가 노화가 방지되니까 텔로미어가 길어지게 만드는 텔로머레이즈의 활성도를 높여주자. 이게 이제 우리가 목표가 될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사실 실천을 할 수 있어요. 생활 속에서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이제 활성산소가 발생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심하지 않은 운동, 그리고 이제 균형 잡힌 식단, 스트레스를 좀 너무 안 받는 거, 항산화제가 풍부한 여러 가지 식품들 있죠. 녹차, 당근, 시금치, 마늘, 블루베리, 브로콜리, 아몬드, 토마토, 연어도 또 오메가3가 많아서 좋고, 그런 항산화제가 풍부한 식품들을 섭취하면 이 텔로머레이즈의 활성도를 높여준다고 알려져 있죠. 이런 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 사실 초기에 이 노화 방지에서 가장 키는 텔로미어 연구였어요. 그 중에서 텔로머레이즈 활성도 높이는 연구, 거기 이제 완전 사활을 걸었었죠. 그런데 그 연구를 하면 할수록 자꾸 암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전환을 한 거예요. 암세포의 텔로머레이즈를 그럼 억제해볼까? 그래서 암세포의 텔로미어를 짧게 만들어버리면 암이 조금 분열하다 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이용한 항암제가 지금 3상까지 진행되고 있고, 이거는 아마 조만간에 실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노화된 좀비 세포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약물이 나왔어요. 백혈병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다사티닙이라는 물질과 과일이나 야채에서 흔히 발견되는 항산화 물질이죠. 케르세틴. 이거를 같이 쥐에서 실험을 해봤더니 쥐의 수명이 36% 정도 연장됐어요. 또는 자살 명령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안 좋은 세포는 스스로 죽게끔 만드는 그런 단백질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걸 활용해 봤더니 또 80% 정도의 노화세포가 자살하더라. 이런 연구들이 작은 동물 단위에서는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지금 많이 연구가 되고 주목받고 있는 거는 줄기세포예요. 우리나라는 몇 년 전에 황우석 박사의 그 배아줄기세포 논문 표절 문제가 이제 이슈가 돼서 사실 줄기세포 연구가 굉장히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게
게 안타까운데요. 배아줄기세포의 윤리적인 문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성체줄기세포가 있겠죠. 우리 몸에도 줄기세포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분화도도 떨어지고 활성도도 낮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배아줄기세포의 윤리적인 문제와 성체줄기세포의 활성도가 낮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새로운 연구가 있었어요. 역분화 줄기세포 또는 이제 유도 만능 줄기세포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이제 아마나카 시냐 박사가 이걸로 이제 노벨상도 받았죠. 체세포를 이용해서 얘를 역분화해서 얘를 줄기세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체세포가 줄기세포가 됐으니까 줄기세포의 성질도 갖고 있으면서 윤리적인 문제는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작은 동물에서는 이제 많이 성공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큰 동물에서는 연구 단계예요. 지금 뭐 예상으로는 한 20년 내에는 이 줄기세포를 활용한 여러 가지 장기라든지 성장 물질들이 상용화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계속 아직도 연구 중인 얘기들을 좀 말씀드렸고,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있죠. 암 유전자 검사라고 들어봤죠. 실제로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있어요. 브라카 유전자라고. 이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70%, 난소암은 40%, 남자 같은 경우는 전립선암이 40% 정도 걸릴 확률이 있다고 해요. 굉장히 높죠. 되게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안젤리나 졸리가 브라카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유방을 미리 절제를 해버린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전자를 검사를 함으로써 암이 걸릴 수 있는 거를 미리 알 수도 있고요. 또는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자궁경부암 바이러스라고 많이 들어봤죠. 꼭 예방접종 하잖아요. 자궁경부암 바이러스 같은 거를 우리가 억제함으로써, 또는 암을 일으키는 박테리아가 있어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박테리아, 위에 계속 염증을 일으켜서 위암을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죠. 이런 박테리아를 세균이니까 또 항생제 먹어서 해결하고 이럼으로써 조절할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로 젊은 개체의 피를 수혈받는 실험을 해봤어요. 늙은 쥐하고 젊은 쥐의 혈관을 아예 연결을 해버린 거예요. 이건 뭐 수혈보다 더 대박이죠. 그래가지고 그 두 개가 서로 피가 섞이게, 그랬더니 늙은 쥐한테서는 굉장히 막 활성도가 높아지고 세포도 더 좋아지고 근육량도 늘고 젊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젊은 쥐한테서는 노화 현상이 발생되고. 그래서 인간한테서는 어떨까 하는데, 인간한테서는 아직 효과가 입증되지는 못했어요. 실제로 뉴스에 많이 나서 많이 아실 거예요. 미국의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부자인데 17세 아들 피를 계속 수혈을 받은 거예요. 참 모지 나빠죠. 그런데 그렇게 6개월을 하더니 효과 없는 것 같다고 중단했더라고요. 사람한테서는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실험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섯 번째로 세포 분열 과정에서 잠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아예 세포 분열 자체를 못하게 하면 어떨까요? 근데 그건 어렵죠. 성장도 못하고 상처 치유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완전 절대적으로 억제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 성장이 이미 끝난 성인에게서 세포가 불필요하게 복제되는 그런 이벤트를 최소화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세포 손상을 최소화한다는 거죠.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라고 하시잖아요. 흡연, 음주, 뭐 과도한 운동, 이런 것들을 피하는 이제 건강한 습관들은 항상 갖고 있으면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말씀해주신 것들이 뭔가 되게 많은데 다 아직 연구 중인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실현 가능한 것들은 없나요? 조만간에 10년 이내에는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 분야들이에요. 그 밖에 이제 뭐 암 유전자, 암 바이러스, 암 박테리아,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포 분열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습관들, 그리고 텔로메레이즈 활성도를 높여주는 음식들이나 또 그런 건강한 습관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또 그게 건강해지는 비결이에요. 노화라는 게 결국은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계속 조성해주면 세포의 노화와 에러들을, 그로 인해서 암이 발생되는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 미래의 기술이 엄청 발전해서 모두가 젊음을 유지하게 되면 원장님이 좀 슬퍼지지 않을까? 알 일이 없어서 그런 시대가 될 때쯤은 제가 이제 그 혜택을 받아야 될 나이일 것 같고요. 너무 되게 기쁜 일이죠. 제가 오늘 계속 영생, 노화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아마 라인 만드는 이사가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항노화 관련된 이런 기술들이 사실 미용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미용 이력이라는 게 들어 보이는 것만 개선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요즘은
점점 더 좀 더 근본적인 세포 단위 또는 조직 단위에서의 재생 효과, 세포와 조직을 건강하게 만듦으로써 노화를 예방하는 쪽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콜라겐 재생시키는 거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거 자극하는 방법들, 그런 약물들도 나오고, 또 줄기세포에서 이제 분비하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런 물질들을 활용해서 스킨 부스터도 만들고, 뭐 엑소존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많이 하지만 줄기세포를 뽑아서 직접 주사도 하고요. 피부에도 또는 혈관으로도 맞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리프팅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처졌으니까 자꾸 위로 당기려고만 그런 생각만 했지만, 지금은 왜 처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무거운 지방을 제거하고, 피부와 근육층이 지탱해지기 위해서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노력들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또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습관들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거 지켜주는 거, 이런 것들 계속 강조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꾸 재생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노화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확실히 원장님 말씀 듣고 있으면 예뻐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재밌는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간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일들, 하지만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라고 꿈꿔왔던 것들이 하나둘씩 실현되고 있는 그 장면들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앞으로 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펼쳐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리는 이런 연구가 정말 상용화되기 전까지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실천해 나가자고요. 지금까지 라인 만든 의사 닥터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